새벽 5시 정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포 전통시장 골목 안쪽 녹색 천막 아래 자리한 작은 떡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순네 인절미라는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쓴 간판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수는 커다란 나무 절구통 앞에 섰습니다. 전엔 찹쌀을 안치고 묵직한 떡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쿵, 쿵. 리듬감 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이 소리만 들어도 정순네가 문을 열었구나 알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며느리 유진이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떡매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왔잖아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은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늘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아들 준석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달 사이 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긴. 내가 얼마나 팔팔한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시잖아요. 병원 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괜찮아. 난 멀쩡해. 유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재산 관련해서 정리해둔 거 있으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큰일 나잖아요. 정수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유진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이 돌아간 뒤 정수는 다시 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친구 옥자가 떡집에 들렀습니다. 옥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2사람은 같은 해에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순아, 인절미 하나 싸줘. 옥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갓 만든 인절미를 비닐에 담아주었습니다. 옥자야, 너 요즘 며느리랑 사이 어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왜? 아니, 그냥. 정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옥자는 정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냥 요즘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옥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노인 대상 사기 진짜 많아.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가 더 많대.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빼돌리고 집 팔아먹고 그런 거. 정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우리 유진이가 그럴 애는 아니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옥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떡을 팔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삶을 뒤흔들 무언가가 말입니다. 정수는 떡집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지켜준 이 자리, 이 간판, 이 삶. 그것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떡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유진은 늘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 반찬, 영양제. 그리고 어느 날은 고급스러운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녹용즙이에요. 유진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꼭 드세요. 유진은 상자를 떡집 구석에 놓고 갔습니다. 정수는 녹용즙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녹용즙 드셨어요? 아직?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 따드릴게요. 유진은 녹용즙 한 팩을 뜯어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뒤섞여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한 팩씩 드세요. 약속이에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떡을 치다가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손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떡매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쥐어온 손에서 떡매가 미끄러졌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들러 녹용즙을 챙겼습니다. 정순이 거부하면 상냥하게 타일렀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몸이 적응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참고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정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수는 떡집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은 흐릿했고 손발은 떨렸습니다. 오후쯤 유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유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유진은 정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말했습니다. 과로신 것 같습니다. 푹 쉬시고 영양제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은행에서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많대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혹시 아무데나 두진 않으셨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도 불안해요. 제가 같이 은행 가서 확인 좀 할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야죠. 제가 차 가져왔어요. 정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단추를 끼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챙기셨죠? 응, 가방에 넣었어. 잘하셨어요. 오늘 확인만 하고 오면 돼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석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순과 유진은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의 시선이 한 직원에게 멈췄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창구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7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정순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차례예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눈이 마주쳤던 여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 확인 좀 하려고요.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 있는지요? 김지은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지은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정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수는 문득 친구 옥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 진짜 많아.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가 더 많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김지은은 통장을 천천히 넘기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큰 금액 인출하실 계획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명의 변경이나 계좌 이체 같은 거요? 그것도 없어요. 김지은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고객님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김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하시려면 여기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정순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정순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서류예요. 어머니 통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요. 김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유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멍했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녹용즙을 먹은 이후로 계속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유진이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급해졌습니다. 김지은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주 재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통장 여기 있어요. 김지은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서명하세요.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을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통장 사이에 낀 종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정수는 문득 멈췄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급해요. 정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유진이 따라오려 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수는 유진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사기입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도망치라고, 사기라고. 정수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이? 내 며느리가? 하지만 쪽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친구 옥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가 더 많대. 그리고 최근 유진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 녹용즙, 몸 상태가 나빠진 것, 은행에 가자는 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은행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진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지은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유진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은행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정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도망치세요. 사기입니다. 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정수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떡집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정수는 떡집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곳, 이제 이곳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떡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찹쌀과 콩고물 냄새, 나무 절구통과 떡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 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야, 나 좀 도와줘. 옥자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온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정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옥자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유진이가 날 속였어. 은행에서 서명하라고 했어. 그런데 은행 직원이 쪽지로 경고해줬어. 옥자는 정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단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녹용즙, 몸 상태가 나빠진 것, 은행에 간 일 쪽지, 그리고 도망친 것까지. 옥자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정순아, 이거 신고해야 해. 신고? 당연하지. 사기야, 사기. 경찰에 알려야 해.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석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이 무너지는 것 아닐까? 옥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해. 가족보다 내 인생이 먼저야. 정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순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갑자기 도망쳤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연락도 안 받으세요.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닐까 걱정돼요. 경찰은 정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순은 집에 있었습니다. 옥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걱정하고 계세요. 어제 왜 갑자기 은행에서 나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기를 해친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은 정순을 보았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속이려 했어요. 은행에서 서명하라고. 어머니, 그냥 통장 확인하려던 거잖아요.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진 받으시고. 정수는 분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멀쩡해요. 쪽지 있어요. 은행 직원이 준 쪽지. 정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쪽지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쪽지요?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경찰은 정순에게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정순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정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요즘 좀 이상하대. 며느리 말로는 치매 온 것 같대.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정수는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순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옥자만이 정순의 편이었습니다. 정순아,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말 믿어. 고마워, 옥자야. 정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옥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석이 찾아왔습니다. 준석은 정순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준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유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챙기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녹용집도 사다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은행도 같이 가고. 그런데 엄마는 왜 유진이를 의심하세요? 준석아, 엄마 말이 맞아. 유진이가 엄마를 속이려. 엄마, 그만하세요. 준석이 정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병원 가보세요. 제발.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돌아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유진이 기다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텅 빈 떡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포기하면 안 돼. 옥자야, 나 이제 어떡해. 아무도 안 믿어줘.
나는 믿어. 그리고 은행 직원도 믿을 거야. 그 사람 찾아야 해.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 그래. 쪽지 준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야. 찾아야 해. 정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은. 그 은행 직원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 내가 알아볼게. 일단 은행 이름이랑 지점 기억나?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어느 동네였는지. 김포? 한강 지점이었던 것 같아. 좋아. 내일 내가 가볼게. 옥자는 정순을 안심시켰습니다. 정수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옥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김지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언제 복귀하나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옥자는 명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지은에게 연락해달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떡집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순을 의심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정수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순아, 은행 직원한테 연락 왔어. 정말? 응, 김지은 씨라고. 너 찾고 있대. 내일 만나자고 했어. 정순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옥자야, 고마워. 뭘? 이제 시작이야. 내일 같이 가자. 정수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악몽 대신 희망을 꿈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순과 옥자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옥자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김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순과 옥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지은은 커피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휴가 갔다 와서 메모를 봤어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김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죠? 정수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녹용즙, 몸이 이상해진 것, 은행에서 도망친 일, 그리고 며느리가 치매라고 신고한 것까지.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무슨 예상이요? 할머니, 그날 며느리분이 가져온 서류 제가 봤어요. 그건 통장 확인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3명의 이전 동의서였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자도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명의 이전이요? 네. 할머니가 서명하면 모든 재산이 며느리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도, 통장도, 떡집도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최근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가족이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경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거든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이면 보고하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준 거군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계속 재촉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쪽지를 썼어요. 정수는 김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당장 가야지. 정순아, 가자.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수는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김지은은 증언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 서류의 내용, 며느리의 행동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드린 녹용즙 혹시 남아 있나요? 네, 집에 있어요. 가져다 주세요.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가서 녹용즙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녹용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용즙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어지럼증, 무기력증, 판단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진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유진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은행 서류, 김지은의 증언, 녹용즙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유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자백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이 망했고 카드값도 갚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아들 준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준석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어서. 유진만 믿고. 준석은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내 잘못 아니야. 엄마, 넌 아내를 믿은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지. 다만 엄마 말도 들어줬어야 했어.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사람 믿는 건 좋은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떡집도 도와드리고. 그런 건 됐어. 넌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보상이야.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석은 더 울었습니다. 유진은 사기 및 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준석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정수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떡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떡을 사갔습니다. 김지은도 가끔 떡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인절미 하나 주세요. 지은아, 돈은 안 받아.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에이, 그래도요. 김지은은 웃으며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수는 인절미를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차이 났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떡집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걸어놨던 정순네 인절미 간판. 이제 새로운 간판을 달 때가 되었습니다. 옥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떡집이라고 쓸까? 옥자는 웃었습니다. 좋네. 딱 너답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다시 시작하는 떡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떡매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소리였습니다. 옥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이제 뭐 할까? 떡치고 팔고 살면 되지. 그게 다야? 그게 다지 뭐. 그게 인생이야. 정수는 웃었습니다. 옥자도 웃었습니다. 김지은도 떡집 앞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의 떡집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수는 떡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배신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진실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정수는 떡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인절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떡, 30년 동안 만들어 온 떡,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떡. 좋아. 오늘도 잘 만들었네.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떡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 속에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